테이핑이 좋아요? 보호대가 좋아요? 숑숑숑 거의 테이핑하는 의미가 없어요. 고민고민하지만 뽀이. 농구할 때 발목 삐어본 사람 저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대회 나가서 발목 인대를 다쳐서 수술했었거든요. 그 발목 인대가 외측에 인대가 3개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그 외측 인대 3개가 모두 다 나가버린 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인대 봉합 수술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농구 팀 훈련은 당연히 못하고 재활만 6개월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목 다치면 또 통증, 치료, 재활 그런 고생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발목 다치면 잘 디딜 수도 없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또 절뚝절뚝 걸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다치고 나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발목 부상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테이핑과 보호대입니다. 테이핑이 좋아요? 보호대가 좋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오늘은 제가 각각의 장단점들 말해보고 각 케이스마다 어떤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테이핑의 장점은 보호대와 비교했을 때 엄청 되게 얇아요. 그래서 테이핑을 하고 나서 신발을 신어도 되게 뭐 크게 불편한 거 없고 되게 착용감이 좋아요. 물론 테이핑도 너무 세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발이 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테이핑 기술에 달린 문제니까 테이핑을 잘 한다면 뭐 착용감 같은 거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이 가능해요. 개인에 맞춰서 여기를 더 한 번 더 감는다던가 더 고정시킨다던가 여기는 살짝 널널하게 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뼈 구조, 위치 이런 게 다 다른데 우리 보호대를 사면 정형화돼 있잖아. 딱 정해져 있잖아. 그 틀이. 근데 테이핑은 내 몸에, 내 신체 구조에 맞게 내가 커스텀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나의 발을 감쌀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3번째, 초기 고정력이 좋아요. 초기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테이핑은 특히 C테이프 이용하면 신축성이 없잖아요, 테이핑이. 그래서 고정력은 진짜 좋아.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지. 초기 고정력이 좋아요. 그 말은 즉슨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땀이 나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이 고정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정력이 좋긴 하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핑의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계속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없어. 한번 쓰면 쓰고 버려야 돼. 그래서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2번째, 시간 및 숙련이 필요하다. 일단 시간은 테이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으면 끝이지만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런데 테이핑을 해야 돼.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기술력까지 필요해. 이 테이핑 기술까지 내가 되게 완숙하게 잘 해야 돼요. 테이핑이 효과를 내려면 전문가가 정확히 감아야 돼요. 테이핑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죠. 거의 테이핑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테이핑 그냥 대충 하면 그 의미가 없어. 게다가 저 선수 때는 스펀지라고 했었는데 그 흰색 C테이프 감기 전에 그 안에다가 감는 스펀지 종류의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또 이너 테이프가 있어요. 저희는 스펀지라고 하는데 그 스펀지를 감잖아? 그럼 그게 되게 얇고 우리 발목은 되게 굴곡져 있잖아. 발뒤꿈치도 나와 있고 발등은 움푹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스펀지로 감으면 스펀지가 말려. 그러면 그냥 말린 상태로 하면 물집 생기고 아파요.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뜯고 다시 하고 또 감았는데 또 말려. 그럼 못 뜯고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기술이 필요해.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하고 뜯고 새로 다시 하고 하다 보면 안 그래도 테이핑 소모품이라서 다 쓰면 사야 되는데 계속 실력도 없어가지고 계속 해보고 나 이거 이상해 잘못한 것 같아 자르고 다시 뜯고 새로 하고 이러면 안 그래도 비싼데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3번째, 아까 제가 초기 고정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단점 3번째는 지속력이 약해요. 처음에 테이핑 했을 때는 완전 짱짱해. 그래서 완전 지지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발목이 뛰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발목을 계속 움직이고 사용하다 보면 이 테이핑이 어쩔 수 없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고정력이 약해져요.
좀 많이 땀이나 움직임으로 느슨해지는 시간이 좀 빨라요. 와, 생각보다 많이 근데 나도 이거 느껴. 처음 했을 땐 되게 고정되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바로 느슨해지거든요. 이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고정력이 우수하고 그 이후로는 고정력이 40%에서 50% 정도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목 보호대 장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경제적이다. 테이핑보다 한 번 사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훨씬 경제적이긴 해.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왜냐면 테이핑 진짜 금방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건 인정. 두 번째, 쉽다. real 쉬워요. 그냥 레알 쉬워요. 왜? 그냥 신기만 하면 되거든, 보통. 그냥 신으라는 대로 신고 감으라는 대로 감으면 돼요. 그래서 되게 쉽고 뭐 기술 이런 거 없어도 돼. 그냥 몰라도 돼. 그냥 하라는 대로 설명서에 써있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쉽다. 접근성이 좋다. 세 번째, 고정 지속력이 좋다. 아까 테이핑은 초기 지지력은 좋은데, 초기 고정력은 좋은데 지속력이 약하다 했잖아. 근데 얘는 초기 고정력은 테이핑보다는 약해. 근데 지속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고정하는 힘은 약하지만 꾸준해, 은은한,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랑이 변하질 않아. 똑같아. 처음 봤을 때랑 마지막에 봤을 때랑 애가 한결같은, 그러니까 한결같은 발목 보호대와 되게 정열적인 테이핑이라고 표현을 하면 재밌네요.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정열적인 뜨거운 사랑을 하는 테이핑은 처음에 고정을 완전 잘해주다가 30분만 지나면 마음이 변해, 느슨해져, 걸레 하는 거고, 보호대는 한결같아서 처음에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지속해줍니다. 지지력을 지속해줘요. 그러면 이제 발목 보호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개인에 맞춘 커스텀이 어렵습니다. 발목 보호대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도 좀만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좀만 더 느슨했으면 좋겠다든지, 근데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테이핑으로 하는 거지. 발목 보호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착용감이 불편할 수 있다. 이게 보호대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좀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좀 이 힘이 있는 보호대는 살짝 두꺼운 감이 있어요. 두꺼운 보호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보호대 신잖아? 신발이 안 들어가. 오 마이 갓 아시고. 오 마이 굿네스. OM 굿네스. 신발이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떡하라고? 신발 신지 말고 농구해?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막 그걸 꾸역꾸역 신잖아? 그러면 신발이 또 뒤틀려. 두꺼운 보호대를 사용을 하면 신발에 잘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신발을 신어도 불편해. 그걸 그리고 꾸역꾸역 넣는다고 해도 신발이 뒤틀려요. 신발이 뒤틀린다는 건 뭐냐면 그 보호대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었을 때 이 내 발바닥이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이렇게 하중이 쏠린 거야. 이게 그래서 발바닥이 고루 닿아야 돼, 땅에. 근데 막 어디만 닿고 어디는 안 닿고 이렇게 하중이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발이 변형될 수도 있고, 발이 신발 안에서 수평을 유지를 못해서, 특히 농구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발과 신발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뿅뿅뿅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신발이 한쪽으로 밀린다 생각해봐요. 이게 발목을 보호하려고 발목 보호대를 사서 했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발목이 다쳐봐. 아니면 다른 부상을 얻는 거지. 발목은 보호하였으나 하중이 한 곳에 쏠리게 되어 발바닥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족저근막염, 피로골절 이런 거 있죠. 발바닥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두꺼운 발목 보호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목 보호대가 두꺼우면 신발을 사야 하는 그러니까 사이즈 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어이가 없는, 그렇지 않아요? 발목 보호대를 샀는데 신발이 안 들어가서 신발을 새로 사야 해. 뭐야 이거? 어이없어. 그래서 너무 두꺼운 보호대는 좀. 자, 정리하자면 테이핑은 초기 고정력이 우수해요. 근데 뭐가 약해? 지속력이 약해. 그런데 보호대는 그 지속력 측면에서는 우수해요. 지속이 쭉 가. 완전 안정적이야.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짧고 굵게 운동할 때,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 짧을 때는 테이핑! 내가 이거 결정해줄게. 이거 내가 정답. 내가 정해줄게요. 고민하는 그대들. 고민하지 마. 뽀이. 내가 정해줄게요.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짧고 굵다. 굵든지 얇든지 아무튼 운동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테이핑 하세요. 이 테이핑 유지 지속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니까 내가 운동을 짧게 30분 정도 한다. 그러면 테이핑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30분 그 이상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땅 이렇게 이렇게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보이. 그러면 다음으로 어떤 발목 보호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 라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이게 발목 보호대도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발목 보호대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발목을 고정해 주느냐 예요. 팔자 아시죠? 피겨 8이라고 하는 팔자로 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압박으로 발목을 고정시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물리적으로 발목 옆에 지지대, 진짜 발목 옆에 딱딱한 플라스틱을 둬서 물리적으로 보호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발목을 보호하는 거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가 진짜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방법인지,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착용이 편한가? 그러니까 이거 보호대 착용하고 신발 신었을 때 편안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두꺼우면 나는 탈락이야. 그거 너무 탈락이야. 무슨 코끼리 발목이야 뭐야. 너무 두꺼우면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땡.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제가 무려 초가성비 발목 보호대에서부터 4만원대 발목 보호대까지 다양하게 착용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발목 보호대가 어울리고 적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근데 내가 해보니까 발목 보호는 물론 보호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필라테스 하면 강철 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필라테스 하러 가라고!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스트레칭 좀 하라고! 근데 이건 진짜야. 나는 발목, 나 진짜 필라테스 하고 강철 발목겠다? 왜냐면 이거 진짜 번외편. 봐봐요. 이게 발목이 돌아가려면 또 내 발 보여줘야 되나? 잠깐만, 나 양말만 신고 있어. 어때? 나 매너녀. 여러분들의 안무를 위해. 내가 산증이냐. 아니 진짜 발목 안 돌아가려면 필라테스 진짜 효과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울리는 필라테스 좀 따라 좀 하라고. 아무튼 그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봐봐요. 발목이 돌아간다는 것은 자 여기 발목이 있어. 발목을 당겼어요 지금. 그쵸? 또 발목을 내렸어요. 1번, 2번. 자 이것 중에 1번과 2번 중에 어느 상황에서 발목이 돌아가기 쉬울까요? 5초 줄게요. 생각해봐요. 정답은 2번. 발목이 아래로 향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 인대를 다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다치잖아. 발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상대방 발 밟고 이렇게 우리가 높아요. 근데 발목을 당겨봐. 발목이 돌아갈 수가 있지. 안 돌아가.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필라테스 동작에서 발목 당기는 동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